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임한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도일보 2021년 10월 14일자 목요일 신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일보입니다. 남도일보는 특이하게 앞뒤가 우리 저기 천면의 신문을 보는 것처럼 앞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봉선동 쌍용 사거리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불법 주정차 문제는 우리 광주 전체적인 문제이죠. 그 중에 남구 봉선동 얘기가 나왔는데 광산구도 특히 첨단 쪽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네. 특히 첨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름이 첨단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최근에 형성이 된 도시이고, 그러다 보면 실은 도시 구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들을 철저하게 잡아가지고 도로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만들어진 계획도시죠. 근데 전혀 계획도시답지 않은 게 첨단이죠. 주차장이 너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서 일반 도로에다가 차를 대는 게 한계가 있고, 특히 점심시간에 차를 댈 때 너무 힘듭니다. 차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양 방향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첨단을 만들 때 그 당시 도시계획을 했던 광주시라든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감 없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주차 문제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계획도시로서 할 때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는 기본이죠, 지금. 근데 그래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걸어다니시오 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가 민주당 경선을 수용을 했네요. 지지자들의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당 선관위와 최고위 결정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대선 경선 결과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었지만 일단 일단락해 놓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이라든가 SNS상에 보면 실은 일단락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문제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 2022년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스퍼 취득세 지원 합의 웬 말이냐, 강주시의회가 뿔났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강주시는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고 시의회와 사전에 조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례 개정에 키를 쥔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적 없다 얘기겠죠. 그래서 상건위에서는 시 간부가 취지만 설명을 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이거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시청과 시의회가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얘기죠. 캐스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주형 일자리, 강주형 자동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죠. 예. 근데 또 봐야 됩니다. 이 지나치게 지원을 하는 것은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다른 차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하나 만들면 거기에다 그냥 올인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여가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은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캐스퍼라는 차를 타고 디자인은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몇 달이 지나면 캐스퍼를 구입해서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여러 조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면 실은 취득세 지원하지 않아도 살 사람도 많이 있겠죠. 군공항 이전 광주 전남 상생 합의가 중요. 아주 지겹습니다. 뻔한 얘기 어지간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아서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뻔한 얘기 그만 좀 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의 가장 핵심은 받는부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안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해서 받도록 유도하고 설득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태도가 보여야 되는데 맨 제3자로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런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유기죠. 빨리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전하지 말고 여기에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든지요. 한 20년간을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지겹고 짜증이 납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40억 대학 펀드를 결성해서 지금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에 24억을 투자를 하고 25일날 대학 펀드 1억 투자 협약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우리 청년 벤처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좀 도전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실패하면 소위 말해서 알거지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도전 의식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인 북구 의원이 공직사회 괴롭힘 근절을 촉구한다. 3년간 피해 신고가 단대건에 그쳐 법 사과치대 공무원 보호해야 된다. 피해 신고가 적다는 얘기인데 피해 신고가 적으니까 공직사회 괴롭힘이 없다라는 건지 피해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대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을 촉구하지 말고 그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받으세요. 그리고 밝히세요. 예? 그래서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지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광주 전남 경찰청 피해자 보호 추진위 유명무실하다. 피해자 보호 추진위를 만들었는데 단 한 차례 회의에 그쳤다. 아유 제발 좀 이런 짓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관공서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일 있으면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빵 세워놓고 나중에는 위야무야하고 엉망진창이죠. 수도권 대학에 집중 투자함으로 인해서 지방대가 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정 지원은 수도권 1위, 전남은 호남은 최하위다. 그래서 호남권 대학은 수도권보다 90억이 적어서 지자체 지원, 광역시 소재 대학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광주에 있는 대학 아니면 또 광주 외 전남에 있는 대학에 대한 차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대학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많이 생긴다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고 특성화된 대학들을 많이 만들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고등학교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실사구시 입장에서 20대에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학을 가죠. 대학을 가서 또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학만 나오고 놀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과일선물 양양자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 저번에도 뭔 일 하나 벌어져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까? 탈당을 했습니까? 근데 또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안타깝습니다. 민정준 화순 전남대 병원 교수님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 분자 영상학회 펠로우로 선출이 됐다. 그래서 분자 영상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뭐 정치를 하니 뭘 하니 이런 것보다 중학교 때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겠다 이런 꿈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런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대우도 받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도 더 잘 되고 연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보내죠. 광양시에서 배알도 섬정원 중군 기념 이벤트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마스크 쓰고 기본적인 방역 지침 지키면 되니까요. 가능한 많이 돌아다니십시오. 발음도 세고 가족끼리 몇 명은 가능한 거니까요. 곡성군에서 한복 문화 거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곡성에 한복을 입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인가 청와대에서도 우리 장관들이나 한복 입고 회의하고 하던데, 어쨌든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알아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솔직히 어렸을 때 큰 의미 없이 막 놀고 했던 건데 그 소재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온 세계의 국민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 귀한 줄 알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화하고 영화로도 만들고 유튜브에도 알리고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 20개 재발견이라 수묵화 그림 전시회를 하는가 보네요. 지금 제2회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를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미술 작품을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실은 한때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특출난 소질은 없어서 자, 남도일보 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위드 코로나 시행 앞두고 우려와 공감이 공존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하자고 재촉을 하는데 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려도 하고 있다. 참 정책을 펴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금 망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개인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준다면 어떻게 나라가 왜 있겠습니까? 국가가 왜 있습니까?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보호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만을 요청한다면 그게 국가입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식당에 가보면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 좀 더 바코드 찍고 전화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역 지침을 이제는 벗어나서 빠르게 위드 코로나도 전환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나 내용들을 현명하게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감기처럼 코로나도 여기는 때가 빨리 오기 바랍니다. 네. 자, 이상으로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자 남도일보 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